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코로나19 통합뉴스 여러분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559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76,4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516명, 해외 유입은 43명입니다. 열흘 만에 다시 5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잠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양민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선교에 관련 집단 감염 영향인 것 같은데 오늘 그 500명을 넘었어요.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신규 확진자는 559명, 국내 발생은 516명, 해외 유입은 43명 확인됐습니다. 네. 열흘 만에 다시 500명대 확진자로 늘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37명, 서울이 120명, 광주가 112명, 부산이 31명 등입니다. 광주에 위치하고 있는 TCS 국제학교 관련 전수검사에서 지난 밤 사이에 100명 이상이 확진되는 등 네. IM 선교에 관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와 같은 270명, 그리고 사망자는 7명이 새로 확인돼서 누적 1,378명, 치명률은 1.80%를 기록했습니다. 검사 건수는 총 68,504건입니다. 네. 자, 대전 선교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대전, 홍천, 광주 지역으로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방역 당국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대전 IM 선교회 산하의 국제학교 관련으로만 확진자가 모두 171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네. 방역당국은 앞서 초기 확진자들이 지난 17일과 19일에 걸쳐서 증상이 발생한 점, 그리고 확진자의 확진율을 봤을 때 80%에 달하는 발병률 등을 고려했을 때는 지난 4일 이후부터는 시설 내에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증상이 생겼던 기간 중에 인근 식당이나 미용실 등을 방문하면서 대전의 지역사회로 감염이 전파됐거나 또 자택 방문으로 대전 이외 지역에서 가족 간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전 IEM 국제학교 영어 캠프 관련 참석자 중에서 40명이 지난 16일에 강원도 홍천으로 이동하면서 이 중에서 39명이 확진됐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도 지역 간 이동 가능성을 고려해서 IM 선교회와 관련한 시설 22개 명단을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브리핑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1월 27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516명이며 해외 유입 환자는 43명입니다. 어제 임시 선별 검사소를 통해 61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대응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약 6만 9천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선별진료소에서는 어제 약 4만 6천여 명을 검사하였고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약 2만 2천여 명을 검사했습니다. 검사 역량에 여유가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시다면 꼭 가까운 선별진료소,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료 대응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 감소와 병상 확충에 따라 의료 체계도 여력이 있는 사항입니다. 중환자 병상은 전국 431병상, 준중환자 병상은 전국 199병상이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중등증과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합하여 현재 15,000여 병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고위험군을 전담하며 치료하는 거점 전담병원 11개소를 비롯하여 요양병원, 정신병원, 장애인병원 등 분야별 전담병원을 갖추는 노력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상이 없어 하루 이상 대기하는 환자는 현재 없었고 의료 인력도 1983명을 여러 현장에 지원 중입니다. 추운 겨울철에도 선별진료소나 병원 등 여러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389명입니다. 최근 주말 이동량이 다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의 이동량은 그 직전의 주말보다 약 12% 증가하였고
1월 초에 비해서는 31% 증가하였습니다. 최근의 환자 감소 추세는 잇따르는 집단 감염으로 다소 주춤한 상황이며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어 언제라도 다시 확산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IM 선교에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의 집단 감염 대응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6개 시설에서 297명의 환자가 확인되었고 정부는 관련 시설 40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32개 시설을 중심으로 검사 명령 또는 권고를 통보하였습니다. 관련 단체 및 시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일제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종교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정비하였고 이를 지자체를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시설의 운영 형태가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기숙하며 전일제 수업을 받는 경우 기숙형 학원의 방역 수칙을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되고 모든 입소자들이 입소 전까지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등 관련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정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 수업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종교시설에 방역 수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정규 종교 활동인 예배 이외에 교섭, 학습 등 각종 대면 모임은 금지되고 식사와 숙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 점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월요일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유흥업소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을 중심으로 5만여 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7천여 개소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교회 17,000여 개소에 대한 주말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에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100여 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행정 지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등 23종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어제 하루에만 22,00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142건에 대한 현장 지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현장 점검에도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절 비대면 문화 콘텐츠 제공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설 연휴 집에서 머무르는 국민들께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비대면 문화 콘텐츠 통합 채널 집콕 문화생활을 통해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다양한 비대면 문화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 특별전에는 문체부뿐만 아니라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비대면 콘텐츠도 한자리에서 통합 안내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분해 직원 확진자 발생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음성인 상태에서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확진된 직원의 감염 경로는 역학조사 중이며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 차질 없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3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많은 분들의 노력과 희생에도 매일 400명 내외의 적지 않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다고 해서 경계심마저 풀 사항이 아니며 지금 우리가 방심하면 다음 주 또는 설 연휴에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연말에 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교회 관련 미인가 시설의 사례에서 보듯 밀폐된 장소에서는 언제든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밀폐된 실내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은 반드시 피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머무르시더라도 최대한 환기와 마스크 착용을 통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의심 증세가 있다면 즉시 선별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주저하는 동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낸 지금까지의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생활 곳곳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양민철 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직전 주와 비교해 봤을 때 확진자 평균이 좀 늘었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지금 가장 위기 상황으로 꼽고 있는 지금 가장 이제 위험 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 주말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난 주말에 비해서 이제 직전 주말에 비해서 지난 주말의 경우 이동량이 12%가량 증가했고요. 이 수치는 이달 초에 비하면 31%가량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위험성이 조금 이제 완만해지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좀 경각심이 조금 해이해지고 있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종교시설 관련된 대책도 내놓고 있는데요. IM 선교에 관련해서는 지난 이제 26일 어제 22시 기준으로 전국 6개 시설에서 모두 297명, 3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정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제 전국에 있는 관련 시설 40여 개에 대해서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나머지 32개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 명령을 내리고 또는 이제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제 기숙형 학원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또 이제 입소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또 이제 외출 금지 등 이제 관련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IM 선교에 관련 미인가의 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기숙형 학원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또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백신 접종 관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내일이죠. 내일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계획이 발표가 된다고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나요? 네, 질병관리청이 이제 내일 구체적인 백신 예방 접종 계획에 대해서 발표할 계획인데요. 크게는 현재 국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백신의 상황과 그리고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 백신을 접종하기 위한 접종센터 이런 관련 제반 준비 사항들 그리고 이제 특히 누구부터 접종받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제 예방접종 우선순위 등이 종합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방역당국이 올 1분기에는 요양병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리고 고위험 의료기관의 종사자들, 그리고 이제 다음 2분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기관, 그리고 재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접종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부터는 접종 대상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만 19세에서 64세 사이 성인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렇게 일단 윤곽은 나온 만큼 내일 발표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이제 접종 대상 인원과 백신 도입 물량 등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선교단체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확진되는 걸 보면 이제 3밀인 경우가 참 문제가 됐었고요. 최근에 또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 간 감염이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이번 3차 유행의 특성상 특히 가족 내 감염이 많기 때문인데요. 앞선 방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이제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이 3차 유행 기간 동안에 국내 발생 확진자 15,000여 명을 분석했는데요. 전체의 24.2%, 4분의 1 가량이 가족 내 선행 확진자를 통해 감염된 사례였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1.57명의 가족에게 전파했을 만큼 이제 가족 내 감염이 활발했던 건데요.
이제 사회 활동이 특히 활발한 40에서 50대 이제 이 가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어머니 부모님들이시겠죠. 이런 분들이 가족 내 전파를 좀 더 이제 활발하게 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 내 감염이 생기면은 다른 구성원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요. 외출이나 모임, 타 가정 방문을 자제해야 되고요. 이제 네. 가정 내에서 감염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그리고 환기나 소독 이런 개인 위생 수칙도 준수해야 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 검사를 받고 안전해질 때까지는 다른 동거 가족들과도 이제 거리두기를 지켜야 됩니다. 설 연휴도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역 네.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이제 감염 취약 시설에 종사하거나 이제 집안 내 65세 이상 고령층 혹은 기저질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인과의 접촉도 되도록 자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안에는 또 방역 당국의 설 연휴 대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광주광역시의 한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IM 선교회 소속의 교육시설인데요. 지역 내 비인가 학교 합숙시설에 대한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정대 기자, 집단 감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부터 아침 사이 광주광역시에 있는 TCS 국제학교에서 10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이어진 IM 선교회 소속 비인가 교육시설로 확인됐는데요. 현재까지 학생 77명과 교직원 25명, 교인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외부와 격리된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합숙을 하며 교육을 진행하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하루에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서 지난 23일 같은 IM 선교회 소속인 광주 북구 소재 에이스 TCS 국제학교에서 37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지역 내 관련 시설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에 따라 광주시는 어젯밤 긴급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지역 내 모든 비인가 학교 합숙시설에 대한 전수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관련 시설 이용자에 대해 확진자 접촉이나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곧바로 검사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조금 전 민관 공동대책위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 중인데요. 관련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강화와 함께 이달 말이 기한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등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경기도는 확진자가 150명 확인되면서 나흘 만에 1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이 평택의 한 제조업체에서 사흘 새 확진자 19명이 확인이 됐는데요. 대부분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경기도 신규 확진은 150명으로 해외 유입은 13명, 국내 감염이 137명입니다. 전날보다 60여 명 늘면서 나흘 만에 다시 100명대가 됐습니다. 평택의 제조업체에서 사흘 새 확진자 19명이 나왔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 24일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종사자 전원에 대해 전수검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18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공동 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TJ 열방센터 관련해 1명이 추가로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는 263명으로 늘었습니다.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경기도 안성의 비인가 교육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전의 집단 확진 이후 안성시는 이곳에 있는 11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했고 학생과 교사 등 2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는 안성을 비롯해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시설이 11곳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기도와 관할시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구성원 명단을 확보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전수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이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학교 내 감염 위험은 전체적으로 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11월, 12월 지역 감염이 확산하는 시기에 일부 학교 내 감염이 있긴 했지만 방역을 철저히 할 경우 학교 내 감염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 학생 위주로  , 2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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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오늘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당시 상황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의사를 고려해 이 차관 관련 사건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폭행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무시한 정황이 드러나자 경찰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12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조금 전 11시에 서울시에서도 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박유미입니다. 1월 27일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3명이 추가 발생하여 현재 사망자는 총 307명입니다. 사망자는 60대 1명, 70대 2명으로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입원 치료 중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확진자 중 사망자는 307명으로 사망률은 1.29%입니다.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1월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시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29명이 늘어서 총 23,692명입니다. 1월 26일 기준 총 검사 건수는 22,628건이며 1월 25일 총 검사 건수 25,551건 대비 당일 확진자 수 129명으로 양성률은 0.5%입니다. 임시 선별검사소 52개를 운영하여 현재 총 64만 4,468건을 검사하였고 양성은 총 2,074건이며 1월 26일 확진자는 22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129명은 집단 감염 20명, 병원 및 요양시설 9명, 확진자 접촉 46명, 감염 경로 조사 중 45명, 해외 유입 9명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노원구 소재 요양시설 관련 8명, 중구 소재 복지시설 관련 7명, 종로구 소재 빌딩 관련 6명, 강남구 소재 직장 3 관련 3명 등입니다. 1월 26일 기준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40.3%이고 서울시는 37%입니다.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총 215개이고 사용 중인 병상은 116개로 입원 가능 병상은 99개입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는 35개소, 총 4,910개 병상으로 사용 중인 병상은 741개로 가동률은 15.1%이며 즉시 가용 가능한 병상은 3,560개입니다. 다음은 노원구 소재 요양시설 관련 발생 현황입니다. 노원구 소재 요양시설 관계자 1명이 요양원 선제검사에서 14일 최초 확진 후 25일까지 2명, 26일에 8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11명입니다. 모두 서울시 확진자입니다. 26일 확진자는 입소자 6명, 요양보호사 2명입니다. 네, 서울시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점진적 딜과 빅딜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하게 될 것이란 미국 의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내부 검토와 함께 동맹국들과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법에서 선택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핵시설 폐기 과정에 맞춰 점진적으로 제재를 푸는 방안이거나 완전한 핵 폐기와 제재 전체를 맞바꾸는 이른바 빅딜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특히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은 지역 안보와 인권 등 복잡한 문제가 걸린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상하원 의원들이 행정부와 협의 시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간 협의를 시작하는 등 동맹국과 조율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신임 국무장관 인준으로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 진용 인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내부 조율도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정부 주요 직책에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것은 주목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최고 입국 결정에 따라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됐던 전임 정부와 달리 신중하게 조율된 대북 정책을 추진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use this is a hard problem that has plagued administration after administration, and it's a problem that has not gotten better. In fact, it's gotten worse. 북핵 문제가 바이든 정부에게도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는 시기를 가늠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젯밤 9시부터 40분간 정상통화를 갖고 시 주석의 방한을 위해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에 방한이 성사되도록 양국이 계속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시 주석도 국빈 방문 초청에 감사하다며 조속히 방문하길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상화 관련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과정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시 주석은 남북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어젯밤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자세한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기자회견을 갖고 택배사들이 지점과 대리점의 분류 작업은 현행대로 택배기사가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어젯밤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